반갑습니다. 리노공업 주주 여러분들. 어제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 중에서 이제 PMI 지수, 뭐 실업률 이런 것들 발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그 여파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종목 전부 다 하락하는 움직임. 거의 뭐 10% 상승하고 나머지 90%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반도체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전멸 정도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이런 이제 움직임 다 동일하게 어제 그 갭상승 시작해서 갭상승분 메꾸고 갭하락으로 시작해서 음봉 캔들 크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급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이 세미컨덕터 ETF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반도체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그 전날에 이 저항대를 뚫고 갭 상승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전날까지 어제까지는 코스닥이 2770선까지 돌파했었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다 반납되고 지금 2682입니다. 거의 뭐 90 가까이 떨어진 거죠. 지수 자체가 이렇게 변동폭이 크면은 사실 뭐 시장이 그냥 지수가 그냥 테마적인 종목처럼 막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뭐 시장 자체에 어떤 뭐 투자처가 없다든지 뭐 이런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하튼 간에 어제 전날짜 말고 이틀 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시점에서 국장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이 애초에 이 채널 하단에 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이 뚫지 않고 여기서 종가를 맺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시그널로 좀 받아들였는지 이틀 전부터 코스피는 상승 전환해서 2680선에서 2700선이었나요? 2700선에서 2760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2770까지 찍었었죠. 그래가지고 이 상승 추세를 좀 타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란 문제라든지 중동 리스크라든지 또 PMI 지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죠. 보시다시피 3월 달에 50.3 피크아웃 된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가 어제자에는 46.8을 찍으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래가지고 급락이 나왔고 급락장이 나왔었고 이런 이제 PMI 지수라든지 실업률은 지난달에 나왔던 수치가 4.1이었는데 애초에 4.1이 나왔을 때부터 경기 침체를 우려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랬는데 월가에서 왜 이렇게 우려했느냐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 실업률이 일단 뭐 월가에서는 4.1%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물가가 2.5로 나왔었죠. PC 지수 물가 2.5로 나왔었습니다. 2.6, 2.5 이렇게 하락세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죠. 그런데 그러다가 물가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 전환을 합니다. 적자 전환을 했다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폐업을 밟으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번에 직장을 잃게 되죠. 그런 실업률이 한 번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갑자기 실업률이 급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곡선이 나올 수 있어서 4.1을 우려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월가에서는 연준을 압박하면서 7월부터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하지 않았죠. 금리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PMI 지수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4.1이 지난달에 나왔지만 더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마존의 실적을 보면은 지금 매출액이 그대로인데 전분기 그대로죠. 근데 EPS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EPS가 이렇게 올라갔다. 매출액이 그대로인데 EPS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해고를 그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이다.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인텔의 이 매출액을 보시면은 그대로인데 EPS 엄청나게 줄었죠. 이렇다 보니 최근 뉴스인데 이거는 오늘 뉴스입니다. 15,000명 해고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발표가
15,0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번 달에 8월 달에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지금 이런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여하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미국 국채금리 보시면 4%를 뚫고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 이 4.4%를 뚫고 하향했다. 이런 거를 보고 어떤 거를 알 수 있냐? 채권 시장, 이 안전자산이라고 좀 여겨지는 채권 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여하튼 간에 기준금리가, 이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기준금리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갭 때문에 또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일본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0.25로 테이퍼링이 되었죠. 테이퍼링 진행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좀 반사 효과로서 환율이 어제만 해도 136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유입이 좀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늘은 다소 이렇게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 보시다시피 다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도 다 팔아치우고 있는데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안하다. 아직까지 좀 장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 1타 2피로 이렇게 지금 이란이 동맹국가 계획 중이랍니다. 라지 스케일 어택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72시간 안으로 이렇게 공격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제자 기사입니다. 이게 어제자 기사고 지금 22시간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은 전면전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과 유럽 그 보도에 의하면은 자국민들 빨리 출국하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 첩보가 가장 빠른 쪽이 아무래도 그쪽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출국하라고 할 정도면은 사실상 전면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하튼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중동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게 거의 뭐 명약 간화 수준으로 불보듯 뻔하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런 하락 추세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언제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시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은 충분히 좋아지고 있고 수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D램 가격과 낸드 가격 3분기부터 올린다고 하는 이유,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업황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나빠질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적은 점점 올라올 텐데 그런 실적 모멘텀보다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하튼 그 오늘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죠. 이런 프로그램 매매를 보게 되면 57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테크윈과 지금 오늘 특별하게 테크윈이랑 리노공업 몇몇 종목 말고는 다 매도세가 강합니다. 매도세가 강한데 프로그램 매매가 매집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상승 반전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하튼 간에 매크로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은 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부분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